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우주 본체론의 끝판, 주렴계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들려있는 책이 고문진보인데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지금부터 40년 전에 이 책을 송재서 교수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문장이 있는데요. 그 문장이 바로 주렴계가 지은 애련설과 태극도설입니다. 애련설은 주렴계가 워낙 꽃을 좋아했고 특히 하얀 연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글을 적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짤막한 글을 보면서 비록 대학교 2학년이었지만 상당히 글이 재미있었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글입니다. 그 글에 보면 이 천하 만물에 수많은 꽃들이 있지만 동진시대 때의 그 유명한 시인 도연명은 국화를 좋아했다. 왜냐하면 국화는 은자의 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송당시대, 즉 중국에서 가장 화려했던 당나라 시대의 사람들은 모란을 좋아했다. 왜냐하면 모란은 워낙 꽃이 탐스러워서 부귀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유독 연꽃을 좋아한다. 내가 연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그 향기가 은은하게 멀리 퍼지고 그 대줄기는 속은 비어있지만 굳센 절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는 이 군자의 꽃인 연꽃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애련설에 얽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유명한 태극도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우주 본체론의 끝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현대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이 아마 빅뱅 이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이 바로 싱귤러리티, 즉 특이점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떠한 과학자도 이 특이점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특이점 이전에 어떻게 물질이 형성됐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 그 뛰어난 이론가들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은 무에서 유가 생겨났다. 그래서 양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무 속에서 양자의 요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양자들이 생겨났고 물질들이 생겨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완전한 무, 즉 absolutely nothing이라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에너지도 양자의 요동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자들도 결국 인정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무가 아니라 그냥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한 무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00년 전에 주도니, 즉 주렴계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주는 무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주렴계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8살에 죽고요. 어머니가 20살에 죽습니다. 8살부터는 그의 외삼촌 집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외삼촌은 그 당시 용도각 학사로서 상당히 높은 벼슬에 있었는데요. 자기 아들들보다 이 주렴계를 굉장히 귀여워했습니다.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아들에게 벼슬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음서제도의 혜택을 자기 외조카인 주렴계에게 줍니다. 그래서 주렴계는 20살 때부터 외직에 나가서 벼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주렴계는 벼슬을 하면서도 늘 학문에 열심이어서 그는 노자, 그리고 불교, 그리고 주역, 중용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학문들을 익숙하게 됐고 자기 유교 철학의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태극도설에서 첫마디로 한 것이 바로 무국이 태극입니다. 이 무국이 태극이란 말은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무에서 유가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극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인데요. 이 태극이 움직이면 바로 양이 생겨나고 이 움직임이 멈추면 음이 생겨나는데 이 멈춘 움직임이
다시 돌아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음과 양이 움직이게 되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수화, 목금토라는 오행이 나오게 되고 이 음양과 오행이 어우러져서 자연이 형성되고 사시가 형성되며 하늘의 도가 모여서 남성이 이루어지고 땅의 도가 모여서 여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과 남성은 남자 여자라기보다는 온 우주 만물을 이루는 음양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마디인 무국이 태극 이렇게 얘기할 때 현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뻥, 말도 안 돼. 무슨 중국처럼 항상 근거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 물리학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결국은 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가 무에서 유가 나온다. 무 속에서 양자의 요동을 통해서 물질이 생겨난다라고 밖에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학이란 증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다중우주론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합니다. 과학이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교처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00년 전에 주령계가 했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무국이 태극이다. 즉 무에서 유가 태어난다. 그리고 이 태어난 유, 순수한 유는 움직이게 되면 양을 만들어내고 가만히 있으면 음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음양이 조화를 이뤄서 오행이 생겨나고 음양과 오행이 어우러져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대의 최첨단 물리학과 이 주돈이가 이야기했던 태극도서는 너무도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음양과 오행을 우리가 아는 양자와 그 소립자 또 원자들로 생각한다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의 철학을 볼 때에 참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근본을 따져보면 결국 현대 물리학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주령계는 그의 삶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데요. 우리는 송과 명의 시대를 이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즉 도학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도학의 길을 열었던 사람, 이학의 비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령계입니다. 이 주령계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는 이다. 즉 우리가 흔히 사회를 이끌어가는 질서인 예는 바로 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이자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이면서 인간 사회를 유지해가는 근본 원리가 바로 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령계가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이라는 말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그의 제자인 그 유명한 정명도와 정의천이 주령계의 이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남송시대 들어서서 이 이학을 집대성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주희,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학의 계통은 바로 주돈이로부터 시작해서 정명도, 정의천, 그리고 정의천을 사사했던 남송의 주자 이렇게 해서 맥락이 이어졌고 집대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학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이학의 단점 중에 하나는 중국 철학에 있어서 너무 내부적인 일을 다뤘다는 것입니다. 철학적 용어로 하면 내성 외양 중에서 내성을 너무 중시했기 때문에 결국 명나라가 망하게 됐고 명말 청초에 실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틀렸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또 우주가 그 내밀한 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외부로 나타나는 것들은 모두 다 이상한 형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의 원리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으로 덕이 쌓여 있지 않으면 항상 궤변만 늘어놓고 항상 나쁜 짓만 하는 그러한 정치가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성 외양에서 내성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내성을 통해서 와이왕, 즉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정치를 하고 현실 속에서 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 이학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이 주돈이를 통해서 송, 명, 청에 이르는
거의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이 이야기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돈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주 본체론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었던, 그리고 실제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주렴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렴계는 그의 애련서를 통해서 인격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점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태극 도서를 통해서 우주 본체의 그 기원이 뭔지를 밝혀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